오늘 두 번째 출연 또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옷이 안 바뀌셨네요. 네네. 이 아우디 이제 Q7 4호 TDI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설명을 이제 부탁드릴 건데, 네. 사실 그 많은 이제 그 대형 SUV, 중대형 SUV에서 요 Q7을 선택하신 특별한 또 이유가 이제 있으실까요? 사실 개인적인 취향은 네. BMW가 더 맞긴 한데 네. 당시에 BMW가 이제 체인지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X5. 네, 네. X5도 그렇고 네.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제를 했고 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지인이 타시는 게 있는데 네. 타봤더니 너무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골라보다가 이제 네.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만약 그 다시 한 2년 정도 돌아가시면 BMW. 그러면은 아마 X5나 X6로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럼 말 나온 게 요 차 이거 아쉬운 점부터 좀 가시죠. 네. 장점부터 듣고 단점 하는데 단점부터 듣고 장점 하겠습니다. 예.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뭐 아우디는 그냥 이뻐서 타는 이쁜 쓰레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쓰레기는 아닌데 네. 굳이 표현하자면은 뭐 네. 이도저도 아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연비가 특출나게 좋다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차감이 벤츠처럼 엄청 컴포트하다거나 네. BMW처럼 확실한 스포츠성이 있다거나 네. 딱 그 중간 지점이긴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다 비교를 하셨을 때 네. 본인이 이제 성향이 네. 조금 이제 엄청 컴포트한 거 좋아하신다 그런 벤츠가 맞으시는 거고 네. 엄청 스포티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BMW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하고 디자인 이거 빼면 솔직히 뭐 그닥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누적 주행거리 총 한 3만 정도에 네. 그 평균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저는 근데 사실 네. 연비 주행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네. 8.7인가 나오겠어요. 저는 신호 떨어지면 급가속하고 네. 그 토크를 좀 즐기시는. 좀 차를 항상 그렇게 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연히 이제 그 원래 이제 가솔린 타시다가 가솔린의 그런 유지비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셨지만 이 Q7을 선택하시면서 엔진 등급을 좀 고민하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가솔린까지도? 네, 가솔린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주변 지인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벤츠 GLE를 구입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주행거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구입을 고려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의 첫 번째 그 단점은 그런 뭐 약간 어중간한 느낌 이런 부분도 꼽을 수 있는데 꽈트로를 실제로 좀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사실 제가 무지여서 그런지 네. 굳이 있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중요한 순간에 네. 한번 발휘를 한다면 예. 좋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그렇게 대단하다 꽈트로라는 게 이렇게 네. 엄청난 거구나 예.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 오거나 비 오는 날 좀 느껴보신 적이 아직은 좀. 캐딜락을 탔을 때도 네.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은 안 들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까요? 아쉬운 점은 엄청 많죠.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너무 만족하는데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뭐 옵션은 뭐 BM이나 벤츠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스피커가 일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듣다 보면 얘가 진짜 아우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것도 있고 뭐 선바이저가 없다든가 뭐 이 정도 급에서는 원래 2열에 뭐 선바이저가 올라온다든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든가 뭐 그런 게 단점은 뭐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쉬운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뭐 인테리어나 아까 말씀하신 2열에 대한 좀 배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요 차의 그 장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은 단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되는 게 거의 장점인데 약간 그래도 BM이나 벤츠보다는 한 1000에서 200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가격대에도 그래도 옵션은 풍부하다는 점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장점이 장점이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알겠습니다. 이거 Q7을 이제 패밀리카로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으세요. 이제 아우디를 구매하시는 분들. 이 차 이제 공간에 대한 좀 만족도는 어떤지신지. 공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2열 시트 같은 경우가 그 폭이라 그래야 되나?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네. 허벅지가 이렇게 많이 뜨는 편이에요. 키가 큰 사람 같은 경우. 아. 그게 조금 불편하고 네. 내부 디자인이 이제 50 TDI 같은 경우에는 시트 뭐 이렇게 패턴도 있고 그런데 네. 그냥 일반 무늬이기 때문에 네. 산티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런 건 있어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좀 어떠시죠? 트렁크는 이제 일반 TDI는 5인승인데 네. 이 프리미엄 모델이 이제 7인승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3열을 접고 타면 엄청 넓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 3열 세울 일은 없는데 네. 3열을 세웠다고 가정을 하면 네. 세단보다도 좀 좁지 않나. 3열 채웠을 때는. 네네. 예. 3열 태우실 일이 거의 없으시죠, 사람을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태우더라도 뭐 네. 아이들 태우는 거지 네. 어른들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이제 아래 보면 지금 저 사이드 스텝? 네네. 예, 저건 이런- 장착이에요. 아,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주셨죠? 저거는 예. 거의 한 눈탱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한 100 가까이. 아, 그래요? 네. 저기 저기 원래 50 TDI인가 거기에는 예. 순정으로 달릴 거예요.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예. 보고 따라한 건데 근데 사이드 스텝을 특별히 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예. DP용이죠. 아, 지금? 아무 실속도 없고. 예. 근데 그건 있어요. 저기에 예. 이제 흙탕물 같은 게 튈 때 예, 예, 그럴 때 좀 좋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가 세차 같은 걸 할 때 좀 예. 이렇게 기스를 들릴 수는 있죠. 아. 저게 건드려주니까 아. 의자 같은 걸 놨을 때 저기를 예. 기준점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좀 바꾸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그냥 전륜에 이제 UP가 들어갔더라고요. 아. 후륜이 EP인지 예. EP가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저건 제가 도색을 한 거고요. 네, 예, 예. 네. 브레이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독삼사 그건 예. 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수납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 좀 어때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예. 뭐한 보통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네. 수납 공간은 정말 예. 완전 구대기가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저 이런 차 처음 봤어요. SUV인데 아니 뭐 넣을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또 보면 알겠지만, 예, 예, 네, 넣을 데가 없고 예. SUV를 어떻게 이렇게 수납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 센터 터널 쪽에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 예,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요 조명에서는 뭐 아우디 이제 이런 뭐 간지들 네. 탈 때마다 좀 이렇게 그런 그 조명이 그 10톤 시간도 나올 때 뿌듯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실까요? 이 모델에는 이제 네. 웰컴 세레모니가 없는데 예, 예. 이제 상위 모델을 가면 그런 네. 건 있는데 사실 그걸 보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명이 이제 야간에 네. 조명을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이쁘긴 해요. 근데 이제 예. 세레모니가 없다 보니까 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네. 조명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디 하면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승차감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타던 이제 캐딜락과 딱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다, 이걸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놀란 게 예. 캐딜락 탔을 때 이제 네. 승차감 굉장히 좋게 느꼈었는데 독일 차들은 확실히 그래도 네. 아무리 아우디여도 좀 이렇게 하드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되게 많이 놀랐어요. 승차감에서 네.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물론 급이 다르고 뭐 네. 전체적인 뭐 휠베이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컴포트 면에서는 캐딜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좌우 롤링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롤링 같은 경우에도 착급이 네. 있어서 그런지 예.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네. 독일차답게 네. 잘 지탱해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캐딜락이 좀 롤링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캐딜락은 좀 예. 있는데 예. 이제 비교 모델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XT5였으니까 네. 중형이라서 그런지 예. 그래도 꽤 과감하게 잘 탔던 것 같아요. 아. 안정성이. 평소에도 좀 이렇게 와인딩을 좀 즐기시나요? 뭐 이런 차로 램프구간에서. 와인딩을 즐기는 건 아닌데 아니, 그 램프관에서 사소한 우리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안 하시고. 네,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네. 확실한 건 브레이크 시스템이 독일 예. 차들이 예.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차이는 확실하더라고요. 음. 캐딜락 같은 경우에 예. 좀 고속 영역에서 이제 예.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예. 좀 ABS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예. 좀 불안하게 쓰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벤츠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네. 시내에서 주행하다가 그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네. 그 담력이 굉장히 빠르고 네. 강하더라고. 예.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안정적이긴 해요. 확실히 독일 차의 뭐 약간 그런 뭐 메리트는 좀 이제 있나 보네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가 제가 일전에 타봤는데 HUD가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반자율 주행도 좀 뭔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만 느낀 건지 실제 차주분들 좀 느끼신지.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옵션을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뭐 옆 차선에 있던 차들이 그걸 인식해서 막 거기에 맞춰 속도를 가기도 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HUD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5만 원짜리 그냥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BMW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래서 표시 영역도 많고 네. 뭐 정보들이 많잖아요. 인포메이션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도계 하나 빼고 가끔 뭐 순정 내비에 연결된 그 지도 표시해 주는데 조잡하기도 하고 뭐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아우디 하면 승차가 왜 장고장의 대명사잖아요. 네네. 장고장. 저는 다행히 여태까지 그런 건 없었는데 통신 모듈 관련해서는 예.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경험하신 적이?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내비게이션 밑에 공조 장치가 있어요. 예. 그게 어쨌든 시동을 키면 예. 안 들어와요. 그게. 그런 이게 그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또 하다 보면 다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이 크게 문제 안 되면 예. 귀찮아서 센터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또 들어와 있고 이게 과연 프리미엄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2열에 이제 그 2열 승차감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2열에 타신 분들은 가끔 어떤 말씀을 좀 하세요? 2열에는 꽤 많이 태워봤는데 예. 컴포트 면에서는 좋은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트가 네. 좀 착자감이 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열과 2열 시트 착자감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럼버 서포트라 그러나요? 네. 허벅지 받침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2열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짧아요. 그래서 키가 좀 크신 분들은 2열에 탔을 때 왜 이렇게 의자가 작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요 아우디 Q7에서 말씀 또 잘해주신데 그러면 이 차는 어떤 분들한테 딱 적합한 차인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예. 이제 세단은 거의 안 좋아하는 편이 됐거든요. 예. 원래는 세단을 좋아했었는데 듬직한 차를 원하시고 예. 뭐 제네시스 같은 국산 브랜드는 좀 배제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것만한 거는 없진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걸 사면 절대 안 되나 이런 분들은? 이걸 사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은 스포츠한 성향을 좋아하시거나 저 벤츠마크에 대한 그런 벤츠에 대한 네임밸류를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거나 그런 컴포트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확실히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우디 이제 Q7을 비롯해서 아우디 차들이 어떤 그 주행 성능이 그 수치보다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저도 이제 주행하면서 좀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여쭤본 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비교해서 좀 그런데 전에 가솔린을 탔을 때도 이제 3600cc였고 이것도 지금 3000cc긴 한데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연흡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고속 주행을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의 배기도 들렸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 뭐 터보 돌아가는 바람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휘 하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젤은 좀 배제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약간 터보렉 그러길래 아유 그게 뭐 그렇게 심하겠나 했었는데 캐딜락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구나. 앞으로 이제 튜닝 계획도 좀 있으세요? 이 차를 좀 더 꾸미다. 전혀 없어요. 그럼 몇 년 정도 더 타실 계획이신가요? 1, 2년 안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걸 팔아서 또 거기에 남은 돈으로 얹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차를 눈여겨보신 차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제가 장가를 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포르쉐를 가고 싶었죠. 그런데 마지막을 위해서 좀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남겨두고 싶어요. 지금 주문해야지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포르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전쟁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